캘리포니아주 주민 절반 이상이 1차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주 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저임금 일자리보다는 자발적인 실업을 택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종에는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터스틴 지역에서 한인 여성이 또다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인종혐오 욕설까지 퍼부었던 용의자는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LA 한인회가 아마존 그리고 KYCC와 공동으로 인종혐오 중단 메시지를 전하는 빌보드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빌보드 광고는 다음 달 9일까지 계속됩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오늘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대면 정상회담으로는 스가 총리가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 일본 총리였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이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차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는 앞으로 더욱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중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8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 중 52.2%가 최소 1회 이상의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는 11번째로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인 곳은 뉴햄프셔주로 주민 중 78%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주 중에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높은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뉴욕주는 51.3%, 텍사스는 45%, 그리고 플로리다주는 44.8%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치인 48.3%보다도 3% 이상 높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주민은 29.2%로 전국에서 36위를 기록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집단 면역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철저한 위생 지침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임금 일자리보다는 자발적인 실업을 선택하는 한인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종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캘리포니아주의 지난달 실업률은 8.3%. 지난 2월달 8.5%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3월 4.5%에 비교하면 아직 한참 높은 수치입니다. 더구나 지난달에는 무려 4만 명이나 취업을 포기하면서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재개와 함께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회사들 입장에서 회사들이 많은 포지션을 오픈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4주 동안 풀타임으로 일하면 $2,400를 벌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주정부 지급수당 $450에 연방 추가수당 $300를 더해 4주에 $3,000를 수령하게 됩니다. 연봉이 좀 적으신 분들한테는 실업수당을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300불씩 300불씩 특별수당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일을 안 하고 나서도 진짜 실제 월급을 받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이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제대로 대우를 받고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풀리고 이제 EDD도 그 실업수당도 끝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경쟁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가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커리어에 도움되는 직장을 선택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달 LA 카운티 지역의 실업률이 전달보다 0.2%포인트 내려간 11.3%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지난달 실업률은 6.4%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실업률도 8.3%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보다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팬데믹 이전 실업률은 5.4%였습니다. LA 한인회와 KYCC 그리고 아마존 스튜디오는 아시안 인종혐오 범죄를 뿌리 뽑자는 빌보드 광고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빌보드에는 Stop Asian Hate라는 문구와 증오는 바이러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시작된 광고 캠페인은 다음 달 9일까지 계속됩니다. 빌보드 광고는 베벌리 그로브와 컬버시티, 그리고 마리나델레이 인근 등 모두 3곳에 설치됐습니다. 네, 경찰의 총격에 이번에는 13살 소년이 숨지는 일이 시카고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소년이 총기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영상 판독 결과 소년의 손에는 총기가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늦은 밤 경찰이 뒷골목으로 달아나는 한 소년을 추격합니다. 멈춰선 소년이 손을 들고 몸을 돌리는 순간 갑작스런 경찰의 발포에 소년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소년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미국 시카고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숨진 소년은 13살 히스패닉 아담 톨리도. 당시 경찰은 아담이 총을 들고 있었고 경찰을 향해 몸을 돌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해 총을 쏘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공개된 영상에서 소년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dam, during his last second of life, did not have a gun in his hand. His hands were empty when he was shot in the chest at the hands of the officer. 하지만 경찰 측은 당시 아담이 손에 총을 들고 있어 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분석한 영상을 보면 아담은 손을 들기 직전까지 총을 쥐고 있었지만 손을 들기 직전 울타리 뒤로 던져버립니다. That officer had 0.8 of a second to determine if that weapon was still in his hand or not. Period. The officer does not have to wait to be shot at. 시카고에선 총격 경찰관 기소와 사실을 은폐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런 과잉 진압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길거리에 풀린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어젯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발생했던 페덱스 창고 총격 사건. 이 자살한 용의자는 19살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8명이 숨진 총격 사건의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인디애나주 페덱스 창고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19살 남성 브랜든 스콜 홀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인 홀은 총격 사건을 저지른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페덱스 대변인은 홀이 사건이 발생한 페덱스 창고에서 예전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홀의 자택에서 컴퓨터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어젯밤 11시 인디애나폴리스 공항 부근 페덱스 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주차장에서 총으로 4명을 살해한 뒤 건물로 들어가 추가로 4명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특정인을 노려 총격 사건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로 밝혀진 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건물로 진입하기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70도 중반을 유지하던 남가주 지역의 날씨가 오는 일요일에는 90도 육박하는 반짝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은 90도 가까이 치솟했습니다. 일랜드와 벨리 지역에는 90도대 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 반짝 더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 간의 첫 번째 대면 회담 상대는 일본 스가 총리였습니다. 중국의 도전에 공동으로 맞선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부족한 백신 공급도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가 조금 전부터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극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일본을 첫 대면 정상 상대로 초청한 건 중국 견제가 그만큼 중요한 현안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직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 big agenda ahead of us, and we are two important democrac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our cooperation is vital. 스가 총리에게는 미국에 오기 전부터 숙제가 많았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당장 발등에 불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지는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 문제도 긴급 현안입니다. 일본도 백신 접종이 미국, 유럽에 비해 늦었고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데요. 스가 총리는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코백스를 통해 양국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거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화이자 CEO와 전화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동북아 안보의 핵심 변수인 북한 비핵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두고 미일 정상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은 오늘 일본 스가 총리와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 이 딱 두 건밖에 없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한일과 미국의 파트너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 시노백이라는 백신. 이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한 코로나 예방 백신입니다. 백신 공급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백신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찬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스푸트니크 V, 러시아가 만든 이 백신은 예방 효과가 91%라는 임상 3상 결과가 지난해 말 세계 3대 의학저널에 발표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까지 700만 명 이상이 접종했고 계약을 맺었거나 진행 중인 나라가 60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이 부족하니 우리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mRNA도 일부 위험성을 감수하고 쓴 것처럼 효능이 좋다고 하면 사용을 고려해볼 만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스푸트니크 V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아데노바이러스 껍데기 안에 알맹이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넣은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1차, 2차 접종 모두 한 종류의 바이러스만 사용하지만 스푸트니크 V는 서로 다른 바이러스를 활용합니다. 두 종류의 바이러스를 쓰면 백신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성 논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백신에 사용된 바이러스는 과거 특정 감염병 백신에도 활용된 적이 있는데 당시 백신을 맞은 사람이 오히려 특정 감염병에 더 쉽게 감염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만든 코로나 백신을 맞을 경우 특정 감염병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교롭게도 이 백신 임상 결과가 실렸던 세계 3대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아데노5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은 오랫동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중국의 대표 백신인 시노백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들었습니다. 바이러스 전체를 활용해서 변이 바이러스엔 예방 효과가 크지만 죽은 바이러스로 만들어서 효과 유지 기간은 짧을 것으로 의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들 러시아, 중국 백신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단둥역에서는 북한행으로 추정되는 화물열차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예정인 북한 여행 관광객을 모집하는 중국 여행사도 등장했습니다. 송옥 특파원이 단둥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중국 랴오닝성의 단둥역입니다. 기관차가 연결돼 있지 않은 화물열차가 2개의 선로에 정차 있습니다. 모두 합쳐 31량에 달합니다. 그런데 열차 옆면에 한글로 서포 단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서포는 북한 평양 외곽에 있는 기차역으로 국제 화물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열차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요. 보통은 한 10대 정도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머리는 이제 다 북한의 기차입니다. 덮개가 없는 화차들은 한 량을 제외하고 파란색 천막이 덮여 있습니다. 천막 상태를 보면 덮은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으로 갈 물자가 최근에 실렸거나 실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빌방막, 비료, 영농 준비에 관련된 거 있지. 그러면 이거 인민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거 식량으로 그거 가지고 기본 해놓고. 앞서 오늘 오전에는
기관차 한 대가 압록강 철교 바로 앞에 있는 단둥세원까지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압록강 철교 위를 세 건원이 오가는 등 북중교역 재개의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중교역액은 전년보다 80%나 급감한 상태로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북한은 대외 경제 부문 실세였던 리룡남을 주중대사로 보내는 등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홈페이지에 8월 말부터 여행이 가능한 북한 관광 상품을 올려놓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SBS 송욱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중국 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까지 번질 조짐입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신임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주변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현대 문명 국가의 행동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일본에게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그 물로 밥 짓고 빨래하라고 했던 중국 외교부는 반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完全是将包括日本百姓在内的人类子孙后代的健康安全视同儿戏. 중국 소셜미디어에 일본 제품을 사지 말고 해산물 수입을 막자는 글들이 올라오자 중국 내 일본 식당들은 불매 운동에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食材是从日本进口的吗？两种情况都有吧。应该说大部分的都不是，可能有这方面的趋势吧。 일본도 발끈했습니다.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라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아소 일본 부총리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中国の下水道なのかよと、みんなの海じゃないのかねと思うね。 일본의 친미국 행보에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LA 지역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자전거 도로가 추가됐습니다. LA 교통국은 친환경 거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인타운 7가선상 사우스 킹슬리 드라이브부터 웨스턴 애비뉴까지 약 0.3마일 구간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던 게티빌라가 다음 주 오픈합니다. 게티빌라는 오는 21일 오픈하며 사전 예약제로 방문객들의 수를 제한하고 일반 통행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게티센터는 다음 달쯤 오픈하게 됩니다. 뉴욕시 경찰국이 아시안 증오범죄 건수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뉴욕시경이 지난해 3월까지 발생한 12건의 아시안 증오범죄를 0건으로 보고한 점을 지적하며 경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시안 증오범죄를 코로나 관련 범죄라고 분류한 것 또한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매월 최대 $300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연방정부의 3차 코로나 경기 부양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020년 연소득 기준 개인 $75,000, 부부 합산 $150,000 이하 가정의 경우 5세까지 총 $3,600, 5에서 17세 경우 총 $3,000의 차일드 크레딧이 지원되며 절반은 6개월 동안 부모의 계좌로, 나머지는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공제 처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호범 전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지난 12일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92년 하원 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주 상원으로 자리를 옮겨 5선에 성공했습니다. 고인은 아시안을 경멸하는 용어 오리엔탈 대신 아시안으로 쓰도록 법안을 제정했으며 미국 최초로 워싱턴주가 한인의 날을 만드는 데 공헌했습니다. 또한 한인 입양단체들이 개최하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컨퍼런스를 열고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입양인들의 아픔을 보듬어줘 입양 한인의 대부로 불렸습니다. 가상화폐가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교묘하게 돈을 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이용자 A씨는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 5천만 원어치 가상화폐 가운데
2번에 걸쳐 4천만 원어치가 빠져나가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루 출금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 2천만 원이거든요. 12시 기점으로 그 전에 2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0시간이 넘어가니까 또 2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일어나서 보니까 출금이 다 돼버린 상황이어서 현재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인 피해자만 수십 명.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수사에 나섰습니다. 코인원에 가가지고 그 출금 내역을 입출금 내역이랑 거래 내역을 제가 다 띄어다가 이제 경찰서에 갖다 주고 왔거든요. 코인원 측은 이딴 해킹 피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인원 서버에 침입 흔적이 없고 이용자 일부만 피해를 봐 거래소가 해킹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 핸드폰이 해킹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쪽에 이런 실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해킹 피해자들은 특정 통신사 가입자들로 해킹 전 로밍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외국 해커가 국내 유심칩 정보를 빼낸 뒤 복제한 휴대전화로 출금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원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이 비트코인 외에 다른 가상화폐에도 투기 열풍이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만 쫓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홍모 씨는 지난 2월 큰 수익률을 기대하며 알트코인 한 종류에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5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100%, 200% 이런 거는 그냥 며칠 사이로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발행업체 실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거래가 중단되는 바람에 손실을 봤습니다. 한 350만 원 정도 손해봤어요. 상장 폐지 확정이 나자마자 바로 판매를 하고.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훨씬 큰 알트코인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 거래소가 자사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알트코인 시가총액을 지수화했는데 2017년 대비 8배 넘게 뛰었습니다.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투자가 그만큼 많은 건데 조심할 점이 많습니다. 극심한 변동폭에 큰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 시점에 따라 반대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적용이 되지 않아 금융사고가 터져도 당국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공개된 정보가 별로 없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막 움직이는 암호화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이제 스캠 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래소에 코인 발행업체가 올리는 공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사선 의원 대구 출신인 김부겸 전 의원이 국무총리에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에서는 친문 인사가 당선됐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 도전의 뜻을 갖고 사의를 표명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에서도 당선된 사선 의원이자 행안부 장관을 역임해 국정 운영 전반을 잘 안다는 걸 발탁 이유로 들었습니다. 부동산 부패 청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협치와 함께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안부 유임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론 기재부 출신으로 4년 동안 국무조정 역할을 해온 노형욱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장관도 교체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개편도 단행해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4.7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신설한 방역기획관은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맡습니다. 민주당에선 친문 윤호중 의원이 범친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통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기에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다툼에 아사리판이라고 쓴소리를 던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오전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는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3지대는 없다며 신당 합류엔 선을 긋더니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에도 자각론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무슨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의 힘을 통합을 하라고 지금 오세훈이 시장 당선시킨 저 그런 식으로 선거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직 대표의 장애훈 수에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듯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통합 원칙을 의결했습니다. 당권 도전을 저울질해온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서둘러 물러나겠다며 거취 표명 압박에 응답했고 조속히 원내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해서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기 퇴진을 결심했습니다. 통합파인 정진석 의원도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통합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며 통합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이나 27일에 뽑힐 새 원내대표가 당대표 경선을 관리하고 통합 논의를 주도하게 될 전망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아시안 혐오 사건 중단됐으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뎌질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아시안 혐오 규탄에 동참하기 위한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은 다행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시안, 우리 한인들의 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반짝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정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SBS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시면 유튜브 링크로 바로 이어집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